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308쪽입니다. 308쪽. 오늘은 글로 쓸 내용을 계획해 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직접 글을 써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 계획이 반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을 잘 공부하면 다음 시간에는 수월하게 쉽게 글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계획을 짜봅시다. 308쪽 1번 글, 가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글, 가와 나 모두 마음을 전하는 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을 전하는 글 살펴보면서 글을 쓰는 상황이 있었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 자, 글을 쓰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내 어떠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땡땡한 마음을 전하고자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상황, 목적 생각했었고, 또 이제 중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누구에게 쓰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가와 나를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요. 자, 읽어볼게요. 선생님께 자,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누구 올림. 어떤 방법? 편지를 선생님께 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지금 전하려고 썼는지 살펴봅시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아입니다. 올해 선생님을 만난 건 저에게 큰 행운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국어 공부가 싫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책은 만화책 말고는 모두 재미가 없고, 그래도 만화책이라도 재밌어서 참 다행이네. 글쓰기도 팔만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국어 공부를 하고 나니 조금씩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읽기와 쓰기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라.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없는지 계속해서 물어봐 주셨고,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대답을 들어주시기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서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점을 여쭈어보았고, 근데 묻다 보면 자꾸 재미가 생기는 거 아세요? 뭔가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됐는데, 이렇게 묻다 보니 새로운 내용을 또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공부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네요. 국어 공부를 좋아하게 되니 다른 과목 공부까지 재밌어졌네요. 그래서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늘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최연아 올림 이렇게 마무리까지 했어요. 자, 지금 이 글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이죠? 선생님께서 지금 연하 친구에게 국어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를 주고 열심히 가르쳐 주신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이 글은 누구에게 쓴 글일까요? 여기 교과서 질문 있네요. 누구? 선생님에게요. 자, 그리고 어떤 방법? 편지. 그리고 2번.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가요? 네, 그 상황에서 목적,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게 바로 목적인 거죠. 자, 이어서 3번 질문에도 답할 수가 있어요. 연아가 선생님과 나누려는 마음은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내가 국어 공부에, 그리고 더 이어서 다른 과목 공부에까지 흥미가 생기게 된 거에 대해서 신나는 마음을 나누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번, 나누려는 마음을 편지로 표현을 했죠. 어떤 점이 장점일까요? 문자 메시지로도 보낼 수가 있었을 거고, 또는 말로도 그냥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편지의 장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편지를 쓰죠? 좀 더
나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표현하고 싶을 때 편지를 쓰지 않나요? 그래서 편지의 장점은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공들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309쪽에 나와봅시다. 나는요, 딱 보기만 해도 이게 편지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 채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문자 메시지 채팅이에요. 지수가 정민아, 아까 과학 시간에 물을 엎질러서 정말 미안해 라고 하니까 정민이는 선생님이 남자로 표현을 해볼게요. 아니야 지수야,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지수가 그래 옷이 젖어서 불편했지. 아니야 진짜 괜찮았어. 그나저나 너도 많이 놀랬겠다. 사실 나도 깜짝 놀랐어. 그래 난 정말 괜찮으니까 너도 정말 절대 걱정하지 마. 고마워.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 라고 훈훈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지수는 누구에게 지금 문자를 보냈죠? 누구에게? 정민이에게. 누구? 정민. 지금 글을 쓴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 정민이에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목적? 상황부터 볼게요. 과학 시간에 물을 엎지른 상황이고요. 목적은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동시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미안하면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해서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나누려는 마음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4번 나누려는 마음을 문자 메시지라는 형식, 이 방법으로 쓰면 좋은 점은?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더 답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이렇게 친구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친근한 마음을 이모티콘 같은 것들로 이제 더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각각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글가와 나를 비교했어요. 글가와 나를. 자, 글가는 누구에게 썼지요? 선생님에게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손한 말로 표현을 했네요. 이 방법, 대상, 지금 이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표현 방식이나 주의해야 될 점이 생긴다는 거죠. 나는 친구에게 친근한 말로 썼습니다. 자, 선생님에게 쓰는데 만약에 친근한 말로 반말로 쓰면 적절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나의 존대를 할 것인지 또는 친근한 말로 표현을 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방법, 내가 예를 들어서 편지지에 편지를 쓰는데 한 문장 딸랑 쓰는 것보다는 좀 분량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계속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한두 줄로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확인하시면서 자,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3번 그림을 보고 이제 새로운 상황이 나왔고요.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신우가 글을 씁니다. 여기 쓰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쪽 페이지에 마음을 나누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걸 알아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직접 글을 쓸 거 아니에요. 자, 3번. 그림을 보고 신우가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해 봅시다.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을 생각해 볼게요. 자, 신우가 글을 쓰고 있어요. 아까 점심시간에 미역국을 엎질러서 지호 가방이 아이고 냄새나고 더러워졌네. 하지만 지호는 나를 괜찮아 하고 이해해줬대요. 지호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쓴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상황은 내가 친구의 가방에 미역국을 엎지른 상황, 근데 괜찮다고 한 상황인 것 같아. 목적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야. 바로 지호에게 어떤 방식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밑에 보기 보면 지호 미안한 마음 편지 쓰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네 컷에 있는 그 질문들을 답을 해볼게요.
신우는 어떤 상황 때문에 글을 쓰려고 하나요? 상황 정리해볼게요. 점심시간에 미역국을 엎질러서 지호 가방이 더러워진 일. 그게 바로 글을 쓰는 상황입니다.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글 쓰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니까 미안한 마음을 보기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친구 지효에게 어떤 방법으로 글을 쓰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나에서 나와 있었죠. 문자 메시지 또는 편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고려하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방식은. 자, 그러면 교과서 311 옆에 페이지에 4번 보겠습니다. 신우가 3번 상황을 이제 드디어 글로 썼대요. 글로 썼는데 이 글이 굉장히 잘 써진 글이에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에는 어떤 것들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면 좋을지 좋은 예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첫인사, 끝인사, 편지 썼나 보다. 그리고 생각이나 행동, 일어난 사건, 나누려는 마음 등등이 나와 있는데 지호의 그런 신우의 그 글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지호에게 지호야 안녕, 나 신우야. 지호야, 아까 내가 네 책상 옆에서 미역국을 엎질렀지. 이렇게 가다가 엎질렀나 보다. 너는 네 가방이 더러워져서 많이 속상했을 텐데 나에게 괜찮아? 라고 오히려 그렇게 걱정을 해주었어. 그리고 미역국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대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게 나타나 있나요? 누구에게? 나 누구야 하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쓴 건지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넌 이렇게 했지처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려는 사람을 밝히고 지금 사람을 밝혔어요. 신우가 지효에게 쓰는 글이었고 그리고 밝히고 무엇을 했어요? 안녕, 첫인사를 했고요. 무엇을 자세하게 썼어요? 일어난 사건을 자세하게 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면 첫인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어난 사건 또는 상황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지라고 처음에는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간에는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봅시다. 나는 미역국을 엎지르고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깜짝 놀래서 멍하니 서 있었대요. 자신의 그때 생각 그리고 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버렸어. 나의 행동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적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 마음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 그런데 오히려 네가 나를 걱정해주고 같이 치워주어서 감동이었단다. 자, 그 상황에서 나는 너무 당황했고 근데 오히려 너가 같이 치워줘서 감동했어. 자, 지금 일어난 이 사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그렇죠. 여기서 뭐예요?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했죠.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자 그때 사건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을 표현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해서 난 이렇게 행동을 했어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마지막 부분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쵸. 우선 목적이 마음을 나누려는 거니까 내 마음을 전해야겠죠. 지호야, 아까는 당황스러워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 정말 고마워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있죠. 너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 앞으로도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꼭 도와줄게.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안녕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표현했나요? 바로 내가 나누려는 마음, 이 글을 쓰는 목적이죠. 그래서 나누려는 나누려는 마음을 표현하고 첫인사 했으니까 끝인사를 해줘야겠죠. 자, 끝인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끝인사를 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글을 쓴 사람을 밝혔네요. 자, 그래서 순서를 정리해보면 누구누구에게 하고 안녕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나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했다. 아, 정말 고마워 또는 미안해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까지. 이게 바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순서도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뒤에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글을 쓰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바로 나의 상황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신호의 글처럼 점심시간에 미역국을 엎질러서 친구의 가방을 더럽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황을 파악한다 적어졌네요. 자, 그래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바로 어떤 마음인지 글 쓰는 목적 또는 전하려는 마음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글을 쓰는 목적, 나누려는 마음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글 쓰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편지든 문자 메시지든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에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내용을 정해야 되는데 내용은 이런 순서로 쓰면 되겠죠. 글 쓰기 전에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미역국이 엎질러 친구의 가방이 더러워진 일. 자, 상황을 먼저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는데 친구가 걱정해줘서 감동했대요. 그래서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적고 마지막에 나누려는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즉 나누려는 마음도 적어야 되는 거죠. 자, 처음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적는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 잘 적을 수 있겠죠. 서진사 해야 되고 상황에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 적어주셔야 되고 그때에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나누려는 마음 전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게 표현을 할 때 친구가 읽기 쉽게 친근한 표현,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법 띄어쓰기를 잘 지킨다. 자,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게 대상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이니까 띄어쓰기, 맞춤법 같은 거는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다 했는데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후 정리를 해줄게요. 자, 마음을 나누는 글을 쓸 때에는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목적이 나오는 거죠. 상황을 보면 바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지 목적. 그리고 당연히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쓸지를 우선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쓰실 때에는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첫 인사해서 어떠한 사건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때 당시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어떤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지 지금 이 마음을 쓰기 위해서 앞에 내용들을 쭉 한 거예요. 마지막에 끝인사까지 이런 순서로 글을 쓴다면 참 읽기도 쉽고 그리고 쓰기도 쉬운 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본인이 잘 이해하셨으면 다음 시간에 글 쭉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미리 한번 예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